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국정화되는 역사교과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교과서랍니다. 제목부터가 노골적입니다. 그 교과서 말고는 다 올바르지 않다는 단정이자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타의 교과서들은 없애거나 때려 부셔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다. 바르다와 바르지 않다의 구분 기준이 뭔지 정부와 지필진들은 그 교과서 머릿말에 반드시 써놓기 바랍니다. 그저 수수하게 역사 통합교과서 정도로 할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나치하 독일과 군국주의 치하 일본, 유신 시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베트남, 몽골 정도에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정권들인지 대충 감이 가시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역사의 외눈박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인도의 네루는 감옥에서 어린 딸을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역사서를 썼습니다. 어린 딸에게 식민 모국인 영국식 역사를 익히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저본이 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2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2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세련돼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며칠 사이에 굉장히 차가워졌더군요. 바람도 강하고. 대개, 기상캐스터 얘기 들으면, 내일의 날씨는 오늘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1년에 한 200 며칠, 한 300일 가까이 되는데, 급격하게 변할 때가 있죠. 요즘 같은 환절기인데, 이번 초가을 뜻밖의 추위는 내일쯤이면 풀릴 거라고 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정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민간 출판사가 아닌 국가가 발행한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를 2017년부터 국정으로 발행을 하면은 2011년 검정으로 완전 전환한 이후 6년 만에 다시 국정 발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지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여야 모두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 체제에 들어갔죠? 예. 새누리당은 많은 역사교과서가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등 좌편향된 왜곡 서술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만간 역사교과서 오류 왜곡 사례집을 내고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지도부 1인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 촛불 집회 등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교과서 논란은 의제 자체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인데다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까지 투영이 돼서 여론도 결집력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야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새누리당에서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친북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6개월 남겨놓고 여야 각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가 있어서 정치권도 이번 논란을 상당 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로만 판단되는 데 따른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 원래는 혁신안만 최종 제출하고 해산하겠다 했는데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의 시행세칙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혁신위 해산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으로 인해서 유감스럽게 오늘 평가위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위는 해산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규상 평가위 구성 마감 시한은 10월 20일이라면서 혁신위의 문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번 주까지 평가위 시행세칙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행세칙의 의결 전까지 혁신위는 해산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그만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제 기아자동차 고공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예.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청 앞 구 인권위 옥상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의 침탈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성자들이 올라있는 전광판의 소유주인 명보 에드넷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 직원 7명은 낫과 쇠지뢰 등 흉기를 소지한 채 농성장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농성자들의 저항으로 침탈 시도는 무산됐지만 안전장치도 없는 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아차가 명보 에드넷을 앞세워 농성장 침탈 등 노동자들을 배후 조종한다고 주장합니다. 명보 에드넷 뒤에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집행조차도 막아설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려고 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오늘 침탈 시도가 있었던 농성 현장의 양경수 금속노도 기아자동차 지부 하청 분회장 연결해서 이모저모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화하고 싶거나 격려의 말씀 또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샵 인터뷰 이젠 아시죠? 지금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인데 얼마 전까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죠. 심학봉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기 전에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당초 부의된 심 의원 제명 징계안 대신 사직안을 처리합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보좌진을 통해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심 의원은 곧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인사를 했습니다. 심 의원은 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들어 죄송하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결단을 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심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사퇴를 선언한 것은 동료 의원들에게 제명을 당하는 오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동료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네. 윤리,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제명당하는 첫 번째 의원이라는 불명예는 당하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잘리기 전에 스스로 나간다 이런 건데 왜 하필 오늘까지 기다렸는지. 네, 일각에서는 뭐 10월달 급여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만 설마 그랬으랴드냐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자, 4조 원대 피해를 입혔죠.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최측근이 중국에서 검거됐어요. 예. 4조 원대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이 중국에서 검거됨에 따라서 검찰이 조희팔 사기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2인자라고 하는 강태용이 중국에서 송환되는 대로 조희팔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 측이 수사 무마 등을 위해서 검경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도 면밀하게 다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조희팔 비호 세력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조희팔 측에서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와는 고교 동문이고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조희팔 돈 15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재판을 받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전 서기관도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면서 2004년에서 2008년 4, 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에 중국으로 밀항을 해서 도주했습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들, 동문들이었군요. 이렇게 끈끈하게 얽히니까 조직적이고 상상하기 힘든 비리 사슬을 만들면서 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거군요. 조이팔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먼저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자, 지난해 세월호 와중에서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공분을 샀었죠. 이른바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인데, 그 숨지게 한 이모 병장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면서요? 예. 지난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병장은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함께 수감 중이던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병장은 다른 수감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윤일병 사건 주범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악수를 건넨 다음에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희롱하거나 다른 수감자의 부모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또 수감자의 목을 조르거나 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지금까지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거 영 안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죠? 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저기가 아니라 이게 예. 도저히 그리고 뭐 또 다른 증언에 따르니까 저 영창이나 교도소의 화장실은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고 조그만 칸막이여서 볼 수는 있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사생활은 보호하지만. 근데 그리 데리고 가가지고 온몸에다가 이렇게 소변을 보고 막 그랬다 그래요? 도대체 이거 정신감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십 명이 이게 뭡니까? 자,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도 하죠. 이 회사가 뭐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또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무려 547억이나 챙겼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원가 계산서 등을 부풀려서 54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21개 업체의 기술 개발을 카이가 총괄하면서 업체 투자금을 자신들이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작성해 방사청에서 230억 원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업체에 기술 이전비를 전달하면서도 방사청에서 317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방사청은 수리온의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에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정부 출연금 156억 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수리온 양산을 위해 카이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 243억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청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방사청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규태 회장의 1910형 계열사가 장비 대부분을 수입했는데도 장비 국산화 명목 등으로 180억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터키 하벨산사가 공군의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을 60일 지연했는데도 지연 대상금 767만 달러를 면제해 준 것도 드러났습니다. 아, 이것도 좀 그렇군요. 2달이나 납품을 지연했다, 늦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도 늦어지면 지연금 받는 것이고요. 이런 건 뭐 모든 저게 기본인 것인데 무려 767만 달러, 800만 불 잡고 한 80억 가량을 면제해 줬다. 그럼 그냥 면제해 줬겠어요? 또 뭘 좀 받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겠네요. 네. 이슬람 국가, 즉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최고 지도자가 공습을 당했다고요? 예, 이라크군은 성명을 통해서 서부 안바르 지역에서 IS 최고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탄 차량 행렬을 공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알-바그다디 일행은 IS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부 카라블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IS 회합 장소도 폭격을 해서 IS 고위급 인사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바그다디의 생사 여부나 부상 정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측성 보도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IS 지도자급 인사 8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알바그다디는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 통신사는 IS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알바그다디가 부상했고 측근 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이라크 현지 언론은 알바그다디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아직 어떤 보도 내용도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 쪽 취재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설들이 난무한데 한국인 최초의 IS 대원으로 알려진 18살의 김모군 사망설도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를 확증할 만한 건 없죠. 그 당시에도 IS 최고위층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로 편성된 부대가 공습을 당했다. 200명 중에 80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김모군의 사망설이 돌았는데 이번에도 최고 지도자가 지금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고 다쳤다는 보도도 있고 아예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취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IS의 최고위층이 움직이는 쪽에 서방의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고 공습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긴박한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쟁 관련 외신은 이래서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자, 작년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총 54조 원을 넘었다. 그러니까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한 110만 원쯤이다. 이런 통계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5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9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이중 급여비가 40조 원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건보 진료비는 7년 새 2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발간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 건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09만 원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는 2007년 16.6일이던 것이 2014년에는 19.7일로 3.1일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500만 원을 추구한 고액 환자 수는 154만여 명으로 3.3% 수준이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37.3%를 차지했습니다. 진료비 1,000만 원 이상 환자도 65만 6천 명에 달했고 전체 진료비의 26.3%를 사용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쌀쌀했죠. 예. 어제 오늘. 내일 어떻답니까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3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23도면은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가는군요. 정상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양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특히 국회에서 지금 모든 정치 현안들이 이 국정교과서 추진 문제로 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거 노리고 그러는 건가요?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뭐 하나 네. 던져놓으면 그냥 오만 잡다한 것들은 일시에 죽고 다 그리 가니까 이 국면을 한 사나흘만 끌어주면 또 뭔 일이 있었나 하고 넘어가고 이거 참 답답해서 말이에요. 정의장하고 저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랬었죠. 오늘 어쨌든 선거구 확정위에서 지금 20대 총선 지역구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 선거구 조정을 한 결과를 좀 내일 원래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으로 추진하겠다. 이걸 이제 오늘 지금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온통 지금 그 문제로 다 모든 현안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어차피 이제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몇 차례 얘기도 나왔었고 또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밀어붙일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당정 협의를 하면서 사실 그 교육부가 좀 다소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어제 당정 협의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종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러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 그것을 정부가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제 이런 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참 제주도 좋아요. 실은 거기서 다 막후 총연출 해놓고는 당하고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정치인가요? 원래 이제 청와대는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 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거 정치권에서 정쟁할 문제 아니다. 거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 8일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가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 논란으로 해서 사실 거의 파행으로 이제 끝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체회의가 다시 잡혔던 건데, 그런데 이 여야 원내대표 간사들이 이 교육부 장관 출석 문제, 교육부의 업무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야 그러니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이 전체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겉모습만 보면 사실은 정부 여당이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해서 한 몸이 돼서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시동을 딱 걸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를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국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논의는 계속해서 회피하는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는 연출하지 않으려고 지금 어쨌든 정치권 내에서 논의는 가급적 피하고 이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나름의 근거 이런 것들로 정치권 내부의 논란을 통해서 습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뭐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면 대결을 피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이상 가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좀 정치권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는 그러니까 좀 도망가는 듯한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한 발 빼고 좀 그러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 국정화는 어쨌든 정부 중심으로 확 밀고 나가는 뭐 이런 모양새를 지금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정여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들 특히 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일 교과서가 되면 학습 부담도 줄어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론전을 펴겠다. 이런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직접적인 뭐랄까요 그 정치권이나 혹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여론 수렴의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서 다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주 실용적인 듯한 그런 하나의 근거를 갖고 좀 여론전을 해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하는 거를 좀 기정사실화하겠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이만할까요? 좀 더 걸을까요? 뭐 오늘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서요. 그 아직 네. 의장하고 두 양당 원내대표 그건 뭐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아 그럼 오전에 끝났고요. 네. 뭐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특별한 결론이 난 건 없고 내일이 시한인데 그렇죠. 네. 내일이 시한인데 내일 오전까지 네. 어쨌든 여야가 그 획정 기준을 만들어서 주자.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작 국회가 획정 기준을 제시를 했어야 되고 획정위원회는 거기에 따라서 획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획정위 시한이 지금 내일인데 획정위가 언제까지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 들은 척만 척 하다가 획정위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할래. 대신 우리가 중간에라도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제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상태에서 막판까지 몰리니까 마지막 날 이 돼서야 그럼 우리가 획정 기준은 줄게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내일 오전에도 획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야 간의 이견이 접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처음으로 이제 지금 국회 이외에 지금 정치권 산하가 아닌 국회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로 구성이 돼 있지만 어쨌든 여야 이 추천 인사들이 이제 획정위에 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그나마 지금까지 별 얘기 않고 그러면 획정위가 내오는 안대로 가면 그나마 이제 그 획정위를 독립기구한 그런 의미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정치권이 막판에 우리가 획정 시한 당일 오전에 획정 기준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획정위를 정치권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한 번 조정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획정위는 좀 뭐랄까요 그 들러리나 서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뭐랄까요 그 좀 도가 넘는 그런 모습을 이번 획정위 활동 과정에서 또 한 번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선관위로 넘기고서 뭐 독립적 중립적 활동하게 권한 준다고 해놓고서는 국회에서 할 일 안 하니까 결국 획정위도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가 잘못한 건 맞네. 그렇죠. 진작 기준을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준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한, 이제 법정 시한이 내일인데, 내일 써야 획정 기준을 주겠다는 건, 만약에 지금 획정위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것하고 좀 많이 다르게, 획정 기준이 제시가 되어 오면, 획정위 그거 내일 24시 자정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정치권 역시, 이 여야가 어쨌든 공천 문제라는, 그리고 이 선거구 획정이 결국은 이제 선거의 승패에도,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당 간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이 개별 의원들 개개인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들까지 모두 그냥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경북 지역 의원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고, 또 충청권 의원들이 또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획정위를 향해서 유무원의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예전 총선에 비하면 좀 일정이 좀 당겨져서 되는 정도. 근데, 전반적인 움직이는 모습 자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짱입니다. 내일이 시한 마지막인데 내일 오전에 만나서 해보자. 물론 11월 13일까지 시간은 있다고, 또 한 달 있다고 꼬불쳐둔 한 달 가지고 버팅기는 모양인데, 이런 버르장머리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거 내가 국회의장한테 버르장머리라고 그랬다가 혼나겠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6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볼까요? 주말들은 어떻게 뭐하고들 보내셨습니까? 테트리스님, 국회의원 수 늘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늘리기로 제일 먼저 합의한,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합의한 게 늘리지 말자였잖아요, 여야가. 300명 그대로 두자. 그러고는 획정위로만 넘겨버렸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니들이 잘 해봐. 그러고 볼만 툭 찬 겁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무능하고 여야를 떠나서. 사도 요한님, 이게 눈이 싹 갔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윤일병 가해자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건 아니겠죠. 센스가 아주 통통 튀십니다. 세교과서. 근데 윤일병 가해자 이모 병장이란 이 친구, 정말 이거 정신감정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망했으면 지금 뉘우쳐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35년형을 언도받았고 나이도 28살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고참인가 봐요. 또 그런데 가면
감옥이나 뭐 영창 이런 데 가면 형량 무겁게 받은 게 마치 무슨 별인 양, 대단한 것인 양, 그래서 은근히 가오 잡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28세의 젊은이가 35년 만기 출소를 한다고 치면 63세니까 앞날이 까마득하고 좌절감도 있고 하겠지요. 그런다고, 야 임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윤일병 알지? 그 죽은 그 친구,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애들 겁주고, 뭐 또 이상한 거 꺼내서 보여주고, 이게 미친 녀석 아닙니까 이거? 그러고는 뭐 계속 못되게 굴고, 지금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만, 증언한 사람만 3명이 넘고요. 수감돼 있는, 물론 또 수감된 병사들도 뭔가 잘못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 그 부모들이 같이 있지 않게 해달라는 등 온갖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재소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친구는 특별 관리를 하든지 해서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제대로 안 하는 거. 사실 세월호 사건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른바 이 나라의 국정 담임 세력부터 작은 시민 그룹에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핑계나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에 또 익숙해 있고, 그러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은 남을 꾸짖는 거에 또 익숙해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그거죠. 남 탓을 하니까. 세월호, 내가 잘못했다. 최고 통수권자인 나의 잘못이다. 그래야 되는데, 해피아들이 그렇고, 홀순이, 평형수, 이런 것들하고, 짐 실을 때 봐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경이 가가지고 제대로 일 안 해서 못 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남 탓을 하죠. 근본적으로 못 고치고 있는 건데, 재소자 관리 엄격하게 해야죠. 규정대로. 특히나 이런 관심사병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건 지금 살인범. 상해치사에 이르르긴 했지만 어쨌거나 35년형이면 대단한 건데, 야, 감옥에서는 그 형량 많은 놈이 장땡이야. 걔한테 좀 약간의 뭐도 좀 주자. 그런 못된 관행이 어제까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날뛰는 걸 놔도 없겠죠. 보나마나 빤합니다. 이건 지금 육군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도소장 불러다가 조사하고 인사조치하고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10년 후에도 우리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제 후배 앵커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터졌고, 안전에 대해서 어쨌고 제대로 바꾸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슬픕니다. 남들 나라, 스웨덴이나 북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세금 적지 않게 내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답보 상태의 문화, 찌질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개인들은 다 뛰어난데. 지영팬님, 다시 듣기로 퇴근길에 듣고 있지만 오늘처럼 가끔은 생방으로 함께. 예, 시간이 되시는 모양이군요. 소중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팟캐스트 중에서 좀 잘하려고 애를 쓰긴 씁니다. 정규 방송, 생방송으로 하는 팟캐스트는 국민TV가 유일하죠. 지금 우리가 채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송출 방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KBS, MBC 등등등, YTN 등등등 FM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방송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들을 수 있는 루트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영팬님, 이분도 아마 방송, 공중파, 지상파에서 방송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작진들 격려해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 방송에 관한 아이디어도 좀 주고 그러십시오. 우리 직접적 경쟁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하나 그렇고. 근데 이게 누구야? 이 사진은 유해진입니까, 배우? 유해진하고 오달순과 오광수하고 안강길 씨 등등 몇 명 안 나오면 한국 영화가 안 되죠.
송승헌이나 정우성이나 송강호나 신혜균이나 등등 중에는 한두 명만 나와도 되는데 나머지 조연급들에서는 그런 사람 안 나오면 아예 영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로니님, 역사까지 손질한다는 말 듣고 피곤한 하루네요. 예. 요즘 메르스 이후로 다시 이 자영업들 일부는 회복세를 보인다는데 로니님, 연지연 곰탕이시죠? 좀 회복세 중입니까? 가을에 천고마비라 음식들 맛있고 등산 갔다 오면은 뭐 좀 기름진 거 땡기고 하는데 다시 회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40인분인가를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셔서 여기 국민 TV 라디오 직원들 이렇게 점심 대접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못 먹었지만 언제 한번 뵙는 걸로 하십시다. 어르미님, 띠벌 닭은 끝내 닭깎기 마사오의 용비 어청거를 만들겠다는 거네. 아, 띠벌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거였군요. 하늘님, 어찌합니까? 대단군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범죄 행위다. 경찰과 강도, 살인, 강간범이 서로 짜고 조서를 꾸미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야, 비유 세지만 확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좌편향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 관변단체나 친정부 성향단체들에게 보수 우익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불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일제시대가 보수시대가 아니고 군벌 독재가 우익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수탈을 수출이라고 말하는 자 우익이 아니고 군대화를 근대화라 이르는 자 보수 우익이 아니며 사육을 성장으로 말하는 자 우익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언론 국민TV부터 전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대단군님, 이 댓글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파일로 하나 가지고 좀 있어야겠네요. 이제 객원 칼럼니스트로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대단군님. 뭐 보태고 뺄 한마디의 글도 없이 촌철살인 그 자체입니다. 이재향님, 주명아빠님 등등등등 반갑고요. 소소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연도 국사편찬위원장이 학계 큰 문제다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써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정부 수립연도를 1948년 8월 15일로 잡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강윤의 오늘 작년인가 올해인가 헷갈리네요. 인터뷰했던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독립운동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세워진 이후 무슨 공문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기산점을 훨씬 위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게 문서로 확인된 거니까. 길 드래곤? GIL 드래곤. 길 드래곤. 이거 뱅뱅의 그 리드 싱어인가 아니에요? 드래곤? 아, 빅뱅. 뱅뱅이래. 아이 참. 이거 참 흉내 내려다가 무쇠사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온 듯합니다. 아베의 일본과 나란히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 우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그래도 일본은 아직 국정화 아닙니다. 일본은 거민정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정화입니다. 네. 아베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일본 군국주의 우파 시절에 대동아 전쟁이라고들 지들이 칭하는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만주 침략하고 그때 일본 군국주의였습니다. 그때도 조선 총독부는 국정화는 안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TV 긴급 대토론회 할 때 두 번째가 역사교과서 왜곡 부분이었는데 저도 그때 새로 알았습니다. 총독부조차도 거민정 체제를 유지했더군요. 저는 식민지 총독부니까 당연히 피식민국인 조선에서 당연히 황국신민화 이런 거 막 주입하고 할 때니까 교과서 국정화 시킨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국정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유신 때 와서 합니다. 30년 동안. 이게 참 작은 일이 아닌데 이게 장관 고시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자회견 한 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꼴통IT님.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임시총회 때 패널로 나오셨던 분이시죠. 따님 얘기를 아주 재밌게 연이틀 해가지고
인기인이 되셨던 기억나는데 그 따님 요즘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꼴통 IT님 그 뒷얘기 좀 써주십시오. 독재를 얘기하면 좌파인가, 친일 민족 반역자를 얘기하면 식민사관인가,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아니 이 땅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올바른 역사는 무엇인가? 2017년 2월 달에 교과서 나온다니까 그때 머릿말 한번 꼭 보십시다. 저도 눈 부릅뜨고 있다가 보겠습니다. 저도 명색이 무늬만 사학과지만 사학도입니다. 수의닭님. 이게 독특한 아이 닉네임에서 기억하는데 토론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4번 했죠, 여지껏. 다른 의견의 사람들도 그렇게 2시간 통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중간에 반론 없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이 안 나오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꼭 그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부르면 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저희가 키워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만 이렇게 모셔놓고 얘기하려니까 제가 참 좀 보이지 않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은근히 싸움도 좀 붙이고 토론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성토 일변도가 돼버리거나 반상회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게 의외로 부담이 좀 많이 되더군요. 더군다나 지금 작가 이런 게 하나 없이 저하고 이사장 둘이서 그냥 원고를 쓰고 막 이러는데 섭외하랴 원고 쓰랴 뭐 자막 원고 만들랴 뭐하랴 이게 너무나 원시적 수제작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인력난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토론회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퀄리티를 갖춰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전문 작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 여러분은 미숙한 걸 처음에는 여러분이 봐주시겠지만 그 미숙함이 오래가면 눈살 찌푸려지고 짜증나거든요. 질 나쁜 프로그램을 애정으로 보아줄 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쉽진 않은 점이 있다는 거. 돈이 웬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전에 링컨 시절엔 7시간씩 토론하고 밥 먹고 와서 다시 하기도 했다던데요. 1분, 5분 이런 식의 진행은 의미 전달도 어렵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토론을 저는 소원합니다. 예, 저도 뭐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막 몇 분씩 얘기하면 주목도가 떨어지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길게 얘기하면 좀 심드렁해지고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토론 각자 패널이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압축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뭐 강요하거나 팁을 알려줄 수는 없거든요.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은 뭐 길게 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 다 꺼내놓으면 좋은데 2시간 동안 얘기할 거면은 촘촘히 쪼개서 두고 써먹어야죠. 다람쥐가 저 도토리 아껴 먹듯이. 아무튼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신을 향해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청라에서님. 이 국민 할 때 궁자가 힘들 궁, 곤궁할 궁. 아마 그걸 그렇게 일부러 쓰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대단군님. 고영주 씨가 답하면 되겠네. 그 기준대로라면 북한과 베트남,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모두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니 이것을 따라하는 우리 정부도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뭐 고영주 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라고. 맞습니다. 맞고요. 오늘 아주 대단군님 글빨이 대단하십니다. 댓글들이 워낙 퀄리티 있고 좋아서 읽지만 재밌고 지루한 줄 모르고 목도 안 아픈데 여러분은 좀 지루하신가요? 조금 이따 한번 보죠.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22분 됐습니다. 스포츠 뉴스 들으실 시간이죠.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굉장히 바쁘고 월요일 오후 이 시간이면 좀 편하게 쉬어야 할 텐데 저희들 방송 연결하느라고 좀 미안해요. 아닙니다. 월요일도 많이 바쁜 날이거든요.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올림픽 대표팀 또 축구가 또 있고요. 아유, 그놈의 경기는 안 하는 날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 FIFA 회장 나가겠다고 지금 유럽에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던데 뭐가 턱 걸려서 자격정지 16년인가 받고 힘들게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년 자격정지를 받았고요. 6년.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6년 자격정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블래터 FIFA 회장과, 그 다음에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 그 다음에 제롬 발케라는 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예. 이 세 사람에게는 90일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FIFA 회장이라든지, 제롬 발케 사무총장이라든지, 모두 좀 비리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범죄 행위에 좀 관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90일밖에 안 주고, 어떻게 정몽준 회장에게 6년을 줬느냐? 돈 받은 사람은 석 달이고, 직접 돈을 뿌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6년을 때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블래터 회장이라든지 발키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 검찰에 좀 기소는 됐지만 그 범죄 행위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범죄에 대한 혐의자지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파에서도 이제 혐의자이기 때문에 임시로 90일 동안 임시 직무정지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역시 이제 정몽준 회장에 대한 그 6년 자격정지 처분인데 지금 맨 처음에 얘기로는 정몽준 회장이 2022년 그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행사를 했다. 이런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좀 걸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몽준 회장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결국 그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회장에게 좀 과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몽준 후보가 이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정몽준 명예 부회장이 지금 투덜거리는 것처럼 나를 겨냥한 블래터가 나를 겨냥해서 후보 등록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반발하고 있던데 그 반발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블래터 회장의 눈에 가시인 인물인 거는 맞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몰아내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겠다,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징계를 놓고 어떻게 결과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26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26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은 이번 피파 회장 선거 후보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하지만 최근 피파에서 그 플라티니 회장이 그 90일 직무정지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인지를 모르겠으나 그 후보 등록 기간이라든지 그거를 좀 연기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연기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정몽준 회장에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 후보를 비롯해서 90일 자격정지 받은 사람들 다 후보 등록 못하게 하면 사실 꽤 굵직한 이른바 빅샷이라고 할 만한 후보들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일 후세인 저번에 왕자였죠. 요르단 왕자가 남아있긴 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피파 회장 선거에 누구도 출마를 하지 못하는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3분의 2 이상을 얻는 그런 후보가 안 나올 경우에 자칫 블래터 회장이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돌고 있거든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직 조금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마감이 늦춰질 수 있다. 이게 뉴스네요. 예, 아직 좀 예상이고 좀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정몽준 후보가 이렇게 강한 견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실력자다. 이런 반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력자라기보다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금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정몽준 회장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워낙 그 정몽준 회장이 그 피파에서 떠나 있던 기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 기반이 좀 여보세요?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지 기반, 피파를 떠나 있는 기간이 길어서 지지 기반이 예전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화가 조금 안 들렸었어요. 예, 그렇고, 또 한 사람, 비리 혐의로 역시 또 불명예 퇴장을 한 사람인데, 김용훈 전 태권도연맹 회장. 왜 네, 김연아 선수하고 함께 데뷔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입니까? 네, 그 스포츠 영웅 투표가 좀 있었죠, 예전에. 9월달에 스포츠 영웅 투표가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무려 82.3%의 그런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포츠 영웅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영 회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50세 이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좀 중간에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김은영 회장을 무조건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준을 만든 것인지 그게 애매하지 않거든요. 네. 뭐 오비이라고 뭐 까마귀 나라 배 떨어진다고 좀 이런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대한체육회에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 50세로 이렇게 제한을 했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서 뭔가 내세운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너무 김연아 선수가 너무 젊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전당이라든지 이런 걸 올라갔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들었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명예전당에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라면은 현역으로 한참 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 거기는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은퇴 시기도 빠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 특성을 고려해야지. 단지 나이가. 골프 같은 거 보니까 명예의전당 들어가는데 나이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박세리 선수도 이렇게 가고 그랬던 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일단 그 LPGA에 입회한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도 아직 현역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내년에 은퇴한다는 얘기는 있지만요. 명예전당에 올랐고요. 구태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스포츠 영웅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영웅의 칭호에 올라서 또 본인 인생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이를 만약에 설정했다면 그거 역시 온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요즘 뭐 한미일 일본도 지금 가으려고 돌입했나요? 미국, 한국 그렇던데 우리 우선 한국 상황부터 한번 잠깐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두산과 넥센의 그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이 벌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두산이 모두 1점 차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이 2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은 두산이 이제 NC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3차전부터가 이제 목동구장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목동구장은 역시 넥센의 홈구장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좀 조그맣고 홈런도 많이 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맣지는 않고요. 물론 잠실구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구장이라고 할 수도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넥센이 그 박병호 선수라든지 이런 이런 선수들이 목동에서 많은 홈런을 치기 때문에 넥센으로서는 좀 반격의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년 전에 준 플레이오프 때는 서로 반대였습니다. 3위가 넥센이었고 4위가 두산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두산이 먼저 2연패를 하다가 그 흔히 말하는 역수입을 했죠. 3연승을 하면서 나갔는데 넥센 같은 경우도 이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두산처럼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겠다 이런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때 목동에 살아서 그 구장 얘기를 아는데 뭐 햇볕 방향이 어째가지고 거기서는 정규 경기를 못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수들 대회도 거기서는 안 하고 뭐 그랬단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를 뭐 방향을 잘못 잡았대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목동구장에서 프로야구를 보실 날도 이제 올 시즌까지니까요. 예. 어디 지붕 있는 그거 만들어서 올막한다며요? 예, 내년으로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넥센구장은 이제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까? 도움은? 아닙니다. 완전 폐쇄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닫힌 구조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스카이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빌어서, 그러시죠. 스카이돔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이나 미국 보면은, 왜 저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도 하는데, 환기를 어떻게 하나,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자, 슈틸리케허 국가대표 축구팀 얘기 짤막하게 듣고, 오늘은 작별할까요? 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자메이카와 경기를 좀 갖게 되는데요. 네.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지난 북중미 연맹 골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제 네개 보이스라는, 자메이카가 원래 4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명이 4개 보이스라는 팀인데, 일단 국제축구연맹 랭킹으로는 57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5계단은 낮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워낙 또 이제 자메이카 대표팀 감독이 윌프레드 감독이라고 상당히 좀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감독이 있는데요. 네. 이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과 좀 이제 친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1년 동안 같이 뛴 경험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우정의 대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메이카와 평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스타급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슈틸리케 감독이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 그것이 이제 당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자메이카 정도 되는 우리랑 비슷한 팀하고 평가전을 하면 개런티머니라고 그러나 돈을 누가 주나요? 파이트머니 아니 대전료 일단 평가전을 치르는 쪽에서 추천하는 쪽에서 자메이카 쪽에게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식은 물론이고 소정의 현금, 파이트머니라고 그러나요? 대전료도 좀 줍니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치 에이전트라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예.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조건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자메이카 축구협회와 이제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시장 가격이란 게 거기도 있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센 나라 불러오려면은 돈 많이 줘야겠네요. 브라질이나 어디야 스페인 이런 데 데려오려면.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몸값이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예. 저는 자메이카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57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잘한다 그러고 우시아인 볼트처럼 뜀박질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메이카는. 자메이카가 원래 좀 전통적으로 좀 측면으로 통한 그런 빠른 공격이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재밌게 들었습니다.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37분 됐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중국이 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하는 건에 관해서 한국 등과 함께 공조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건데요. 유네스코 문제 가지고 지금 일본이 대단히 투덜거리고 있죠. 난징 대학살이 이제 최근에 등재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유네스코 예산의 약 10%를 일본이 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편파적인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유네스코에게 우리가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째째하게 돈 안 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아시아 역사를 놓고도 한중일 간 전쟁 또는 바로잡기 위한 규명 노력이 대단히 치열하죠. 중국이 한국과 함께 군 위안부 문제를 공조하자 이런 것은 꽤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 고공농성 주도하고 있는 양경수 사내 하청 분회장 연결하죠. 보리수님, 새정년에서 불협화음 대표 흔들기 불협화음이 나고 대표 흔들기 4분 이런 것들 모두 문 대표의 무능 탓인가요? 아니면 반대파의 야비한 이기적 행동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글쎄요, 어느 한쪽에만 이유가 있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밋밋한 답이지만 양쪽 다 원인이 조금은 있는데 원인이 큰 쪽은 아무래도 비주류라고 하는 쪽에서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누리는 이슈 발생하면 단합해서 야당을 벌떼처럼 공격하고 소기 목적을 이루는데 참 화가 난다고. 오래된 얘기시죠.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습니다. 오동팔님, 이분이 이미지에 아주 강한 분이시죠. 카피라이터 정철, 꽤 유명하신 페이스북에서도 저도 봤는데 우리 아빠를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기술한 역사책은 모두 불사르세요. 책을 불사른 다음은 분서갱유죠. 21세기 분서갱유. 지포라이터가 확 태운 게 있는데 교과서 국정화를 이 한 컷으로 묘사했습니다. 질투 유발죄도 죄다. 라는 닉네임이요. 질투 유발하는 것도 죄다. 이 닉네임 쓰신 분께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질투 유발죄도 죄다. 이 말은 죄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질투 유발도 죄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이강윤 순위 올리자고요. 이거 팟캐스트 팟빵 순위 말씀이시죠? 아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20-30위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후련한 타령을 합니까? 욕을 합니까? 정청래, 정봉주, 김어준 이런 훌륭한 사람들처럼 그렇게를 합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또 저처럼 그냥 이른바 좀 조미료 덜 친 음식 그런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위까지 오르면 더 좋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건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요. 꼭 언급해야 하면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은 음모론입니다. 술집에서 오갈 수 있는 얘기, 이런 말도 이딱하더라 그러면서 옮길 줄은 압니다. 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투 유발죄도 죄다님. 순위는 한 50위 안에만 있어도 덜 창피하겠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 까먹었다 모르겠다. 이럴 때 황당하죠. 수첩 같은 거에 역시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수첩에 하나 조그만 수첩 마련하셔서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지. 핸드폰에 메모장 같은 데다 적어 놨다가 핸드폰이 어떻게 되면 아예 다 망가지니까 접속이 안 돼요. Keep your head down and keep working 이라고 크크님 써주셨는데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해주셔야 제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는 오늘을 뭐라고 기록할지 걱정된다라고 끝난 나라가 끝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후세 사람들이 묻겠지. 지구가 침략당할 때 뭘 하고 있었냐고. 그럼 우린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냥 지켜만 봤노라고. 그 유명한 영화 트랜스포머 3 중의 대사를 주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Unbusy bees. 바쁜 벌꿀은 슬퍼할 틈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던데. 야권연합 대토론하면 토론 뜨거울 것 같아요.
새정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다 모아서요. 예, 여기에 명계남, 문성근 이런 양반까지 합쳐놓으면 재미가 있겠죠. 아무튼 4명이 넘어가면 토론이 통제가 대단히 힘들어지긴 하더군요. 부처는 평등의 길님 써주셨고, 법지, 안녕, 법지님, 네. 마틴님, 오늘 드디어 생방송으로 듣습니다. 미국에서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이 앵커 목소리 들으면 속이 뻥 뚫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마틴님. 지금 미국 시차가 새벽 한 대여섯 시 안 됐을까요? 동분지 서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일찍 일어나시네요. 감사합니다. 거기도 음량은 괜찮죠? 팟캐스트,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예. 유튜브 라디오 스트림? 좀 답답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문제라는 부분님. 권역별 비례대표 중요성 말씀해 주신 거 있고, 배 원장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사교육 같이 생각해보는 시리즈, 단기 시리즈의 출연자신데, 한국사 가르치는 거 때려쳐서 다행이다. 아유, 격하시는군요. 때려치다니. 원래 근현대사 할 때 무기력한 독립운동가, 기회주의, 친일파 놈들 때문에 화가 나서 가르치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쪽팔려서 못 가르치겠다. 친일 불가피, 이승만 국부, 김구 테러리스트, 여운형, 김원봉은 빨갱이, 박쟁이 만세 이딴 걸 어찌 가르치냐. 근데 박통은 하여간 범죄 조직 보스도 아니고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만 하고 또 비행기 타네. 이쯤 되면 의도적인 게지. 돌격대장 황우여 인생 안전빵으로 살더니 말년에 국회의장 한번 해보겠다고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구나. 이야, 이건 배 원장이 보는 한국의 오늘의 정치사 이 소사입니다. 아주 확실히. 근데 이렇게 사교육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막 하셔도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 학생들 갈지 모르겠어요. 팟빵 후기 게시판에 배 원장이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자기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던데, 아이들 진학 문제나 학업 문제로 상담하실 질문이 있으면 그 이메일 보내시랍니다. 이메일로 답신하고 최소한의 교신하겠답니다. 물론 이메일은 무료죠. 우표값도 안 들고. 자기 학원 학생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배 원장. 제가 그 정도는 아니까 이 프로에 매셨죠. 다름과 닮은님 얘기만 듣고 인터뷰 들어갑니다. 수구 보수 세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이다. 하하, 그렇군요. 야권은 사즉생의 각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 상황은 한가하게 성명서 발표나 피켓팅 할 때가 아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부에서 그냥 해버리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방법은 그거죠. 광우병처럼 전 국민이 몇 날 며칠 몇십일을 몇 주일 연속 계속 들고 와서 정치 문제화하고 도저히 국민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에 계신 교포들은 물론이고 외국 지성계에서도 많은 촘스키니 이런 사람들 항의 레터 보내고 해서 못 견뎌서 그렇지 않는 한 이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시니까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난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통절한 마음, 다급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함께 댓글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 못 읽어드렸지만 감사드립니다. 진짜 인터뷰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기아차 고공농성 중인데 농성 현장을 가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말 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K에서 발빠르게 클립별로 보도를 해서 SNS에 유통도 시켜서 아신 분 있을 거고요. 오늘 저녁 뉴스K에서도 상세하게 보도가 나갑니다. 이 관련해서 양경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경기도 화성 사내 하청 분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양경수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냐고 여쭈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오후 4시 반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연장이란 걸 들고 우르르 나타나서 농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제문 뜯어내고 막 침탈 시도했다고 하는데 사건 경위 좀 더 소상히 일러주고 누구들이 그렇게 했는지까지 파악이 됐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어제 오후 4시 반경에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규엽 최정명 조합원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10여 명의 남성들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각종 무기를 들고 옥상에 쳐들어왔다. 긴급한 상황이다. 지금 계시는 곳 옥상이 몇 미터쯤 되고 몇 층 그런 거죠? 13층 건물 옥상에 약 한 15m 되는 광고탑 위에라서요. 아유, 전체적으로 땅에서부터 보면 7, 80m 정도 되는. 대단하군요. 더군다나 춥기도 할 텐데. 네, 말씀 계속하시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하고 두려움도 좀 섞여 있는 목소리였고요. 예. 그래서 통화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긴급하게 사람들을 고군농성장 쪽으로 모여달라고 연락을 하고 약 1시간 후에 이제 고군농성장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10여 명의 남성들이 헬멧 쓰고 각종 무기를 들고 옥상에 들어와서 2-3명 정도는 긴 장대에다가 낫을 달아가지고 저희가 광고판 앞쪽에 이제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과 정몽구가 책임져라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았었는데 그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또 뒤쪽에서는 그 옥상에서 전광판으로 이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 출입문을 연장을 동원해서 뜯어내고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성자들이 이제 그 현수막은 재빠르게 걷어 올려서 훼손은 막았고, 또 뒤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안쪽에서 바리케이트를 좀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쪽까지는 진입하지 못하고, 위쪽에서도 이제 농성자들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던지고 하니까, 일단 전광판 밑으로 좀 피해서, 거기서 호시탐탐 좀 기회를 엿보다가, 한 1시간 만에 옥상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군요.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충돌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그럼 기아자동차 사측에서 보낸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광고업체에서 동원한 용역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광고업체에서 그렇게 무리하고, 무리막지한 방법으로 진압을 시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사 차원에서 용역들을 고용해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던 거라고 생각을 이 하고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아무튼 광고업체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선뜻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 용역들이 그 건물 출입구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제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나 그동안 용역들이 보여온 모습을 보면 자기들은 광고업체 직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광고업체 직원들이 하는 행동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행위들이나 표현이나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양경수 분회장 등을 포함해서 고공농성에서 주장하는 바,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아차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작년 9월 25일에 소송을 진행했던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이라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교섭도 회피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공농성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기아차 그룹의 이런 만행을 알려내고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회사 명보 에드넷이란 곳에서 고공농성장의 음식물 반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광고회사가 기아차 사측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아차라고 하기보다는 현대기아차 그룹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고공농성 중인 광고판에도 현대자동차 광고가 송출 중이었고요. 또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뭐 한남대교 남단 쪽에 있는 광고판도 현대차가 독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사 차원에서 실제 재벌들이 사실 아무 광고 업체나 선정해서 일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 오는데 이른바 하우스 인 에이전시 뭐 이런 데인가 보죠.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 현대차 예. 광고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 한 7월, 8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저희가 공호농성을 하면서 이 명보 에드넷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영세한 업체라서 이 광고판에 광고 송출을 하지 못하면 조만간에 도산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해주면 자기들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몇 차례 요청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8월 초 정도에 현수막이 이제 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 생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수막 게시하지 않을 테니까 광고 송출을 하시라고 광고업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달이 되도록 광고를 안 트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트시냐, 광고를 트셔라 했더니 그제서야 그때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자기들은 광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식사도 통제하고 가족조차도 식사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그러면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도 하고 뭐 그러면서 겨우 현재는 가족과 인권위에서만 식사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광고업체 명보 에드넷이 독자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밀접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점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말이죠. 네. 그 명보 에드넷 직원이 경찰의 출입을 막았다고요? 어떻게 공권력보다 우선합니까? 저희도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많은 조합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적어도 옥상의 용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뭐 고공농성자들이 안전한지는 옥상까지만이라도 가서 확인을 좀 하자 이렇게 경찰에다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경찰에서는 광고업체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광고업체 협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광고업체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어제 막아선 것은 1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1층에서 광고업체 직원 한 명이 꿋꿋하게 문을 잠그고 버티고 서서 경찰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도 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경찰들이 그 사람을 연행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로 뭐 제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3-40분간을 경찰들이 와가지고 통사정을 했어요. 비켜달라고. 그런데도 뭐 광고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치안 부재지구군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명보에드넷 직원이 아니고요. 네. 아마 노동조합이 투쟁 현장에 내렸는데 수차례 투입됐던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훈련받고 그러겠죠. 교육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밀양 송전탑 시위 진압 현장에 용역 전문 용역들 투입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 저 뭐 창조 컨설팅 이런 데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창조. 거기도 창조예요. 지금 그나저나 걱정인 게 이제 어제 그제는 굉장히 날씨도 추웠는데 지금 124일째인가 올라가신 게 지금 124일째인가 그렇죠? 예, 그럼 넉 달이 훨씬 넘기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약 60-70m 상공이면 밤이나 새벽은 굉장히 차갑고 현재 초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타결될 저기는 없고 이게 고공 시위가 지금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양 분회장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건강 상태도 함께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건강은 뭐 한기업 조합원 같은 경우는 워낙 혈압이 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특히나 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 환절기에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최정명 조합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여튼 그 광고업체 통제로 인해서 지금 옷가지들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옷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터운 옷이나 이런 것들 제공받지 못하고 침낭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건강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예, 투쟁 방향이랄까? 거기서 시한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조건이고 또 불법 파견 정규직화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이 완성차 공장에서의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 걸어주고 있는 투쟁이거든요. 네. 그만큼 책임도 있고 또 무게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실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는 막강한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이 보이거나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투쟁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는 법원도 인정하고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시간이 다 돼가서요. 미안합니다. 기아차,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는 법원도 인정했고 그랬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판결로 났던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추워지는 날씨 각별히 몸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제2의 침탈 사태가 우려되지 않을까. 혹시 핸드폰 와이파이가 있나 데이터 이런 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뉴스K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최근의 상황을 뉴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말씀 전하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경수 기아자동차 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10월 12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